인생 주인공은요, 80대 초반에 잠깐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쵸? 이분이 뭐 노래도 하셨고, 3호곡 주제가도 부르셨고, 또 그 이쁜 여자들만 한다는 화장품 광고 모델도 하셨던 분인데요. 예, 갑자기 생방송 중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분이 그 대찬 인생 문을 두드리셔서 그 실종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숨겨 있을지 오늘 대찬 인생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그 체격도 너무 이뻤어. 아, 미인이시네, 진짜. 얼마나 예뻤는데. 알겠다. 세상에 나.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시작부터 무슨 사연이 현민 선생님하고 또, 예, 얼른 앉으세요. 일단 좀 앉으세요. 예, 선생님도 앉으시고요. 예, 이쪽으로 편하게 앉으세요. 예. 그럼 기왕이면은 반가우신 분이니까 이쪽에 앉으세요. 그러실래요? 휴지. 네, 휴지 좀 주시고요. 아마 같이 이제 또 가요계에 계셨던 선후배 씨라. 예. 괜찮아. 엄마인데 어때? 엄마. 아직도 이쁘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알겠지. 이렇게 모습이 너무 바뀌셔가지고 저도 지금 너무 깜짝 한국에 놀랐고. 없는 줄 알았어. 예. 갑자기 그때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일단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많이 마음에 부담도 되고 그러네요. 저는 그 80년대 초에 그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처님 마을이라고 하는 데서 수행 정진하고 있는 보현입니다. 실종되시고 나서 26년 만에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는 건데 생방송 도중에 사라진 갑자기. 사건이 생기고 갑자기 납치되고 네. 아니면 애인 따라 도망갔나. 네, 처음에는 가까운 데로 가니까 처음이 아니셨어요. 아이고 한숨부터 나오시나, 예. 정말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거죠. 저 가수를 좀 불러달라. 영빈관 안까지 각하님께서 너무너무 그때는 많이 마음이 다쳤어요. 날 그래. 알아, 날 알아. 한 주가 든 구름이 이경미 씨란 이름으로 활동을 네. 하셨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많은 네. 분들이 맞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저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스님, 그 스님자를 붙이자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 그 전에 그 얼굴이 참 이쁘셨었는데, 맞아요. 예. 이 여자분들은 머리를 빡빡 깎아도 이뻐요. 피부도 좋으시고, 네. 그대로세요. 근데 사실 가수 활동하시기 전에 CF 모델로 먼저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그러면 모델 일을 몇 살 때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고2 때 친구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어느 이제 그 감독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저 얼굴이 예쁘니까 카메라 잘 받게 생겼다고 이래서 네 이제 CF로 제가 활동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그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길거리 캐스팅이 그렇죠. 되신 거네요. 근데 웬만큼 예쁘지 않으면 또 눈에 확 띄지 않으면 길거리 캐스팅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그 그만큼 요즘하고 달리,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말이 없을 만큼, 그렇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인재 찾는 사람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뻤어. 예, 그때는 뭐 인물이 출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길거리 할래발딱이죠. 캐스팅 돼갖고 찍었던 광고가 어떤 광고셨어요? 화장품 찍지 않았어요, 그때? 화장품에 나왔죠? 네, 기억해요. 화장품도 했고, 그 다음에, 음료수. 음료수. 이런 거, 또, 그때 그 무시, 이렇게. 무시? 네. 기르는 거. 네, 그게 지금. 무슨요? 네, 네. 다양하게 하시네요. 화장품부터 무순까지. 제가 아니 그때는 화장품 하면은 진짜 이쁜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제 사진을 저희가 보시면 이게 화장품 이제 모델도 하셨었고 음료 광고. 인터뷰하러 왔는데 가수인지 모르고 신인 탤런트가 왔는 줄 알았어요. 아주 이뻤던 그 기억이 네. 나요. 아니, 저 광고가 지금 그 광고 보면 생생한 게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그게 이제 아주 상큼하게 불렀던 예, 노래. 그 캔으로 해서. 아니 그러면 모델을 하시다 가수는 또 어떻게 데뷔를 하시게 된 거예요? 예, 가수도 제가 이제, 원래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셨어요? 그랬었어요. 했는데, 고인이 되셨는데, 박춘석 선생님. 네네네. 네, 가서 받았는데, 바로 그 판을 내도 되겠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재주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모델, 가수 외에도 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제가 노래를 계속 이제 하면서 지금도 이제 고인이 되신 이봉조 네. 선생님한테도 이제 사사를 제가 받고 받으셨고. 했었죠. 네, 그래서 아까 네. 두 분이 아주 네. 처음에 만나자마자 이제 눈물의 상봉을 하신 거죠. 나는 지금 우리 지금 스님이지만 경미양을 이 선생님하고 나고 75년도에 혼자 되고 나서 선생님하고 이제 한 2년은 제가 왕래를 안 하다가 새 신인을 키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경미양하고 남자 또 하나 있었어. 그때 당시에 개미라는 노래를 이제 줘가지고 불렀는데 내가 보니까 그때 26년 만이니까 87년도에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76년도에 나이트쇼에서 처음 봤어요, 경미양을. 근데 얘기 듣기로는 내가 전해 들었는데 이 선생님이 혼자 계시니까 그때 당뇨병이 왔을 때 우리 경미양이 아빠 하면서 당뇨 식이요법 다 배워가지고 항상 밥 챙겨드리고 옆에서 그걸 수발을 다 그래서 내가 항상 고마워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사우나에서 한번 만났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안아주면서 너 참 고맙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래 그렇게 내 대신 다 그렇게 옆에서 보살펴줘서 고맙다. 그러고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또 한번 만났어요. 그때 내가 위로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할까 안 했지만 그렇게 아빠라고 참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을 보니까 괜히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너무너무 우리 경미양한테 미안하고 그러네요. 정말 그때 당시에 체격도 너무 이뻤고 에어로빅 선생인가 아마 그때 아마 했을 거예요. 다재다능한 우리 아가씨였었어요. 정말 그때 어린 나이에. 그래서 에어로빅 강사도 하셨고 짝꿍들도 하셨었다면서요. 젊은이들 짝꿍들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일도 하셨고 또 연기자 드라마에도 출연하신 연기자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드라마 주제가도 뭐 이랬을 거예요. 대표곡이 사무곡 저희가 사무곡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했고 80년대 초에 신인 가수상으로 네. 이제 제가 5명 안에 후보로 들어갔었죠. 그때 같이 계셨던 분이 이선희 씨라면서요. 네. 그러면 후보에는 오르셨고 상은 누가 받으셨어요? 이선희 씨가. 상은 이선희 씨가 받으셨고. 네, 그러니까 네. 인기가 굉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때 바쁠 때는 뭐 하루에 스케줄이 7개도 하셨다면서요. 한 10개 정도 됐어요. 이게 10개도? 이제, 네네.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눈 뜨면 일하러 가고. 근데 그 정도로 바쁘셨으면 네. 돈도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예.
관리는 누가 하셨어요? 직접 돈을 하셨어요?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아서 이제 저희 그 속가에 이제 그 당시 어머니 보살님께서 다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셨어요. 엄마가 돈을 관리하셨고 네, 네. 어느 정도 버셨는지 기억나세요? 포스터 같은 거 한번 촬영하면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포스터를 찍으면 보통 100만 원이 넘었어요. 80년대, 86년, 7년 때 제가 한 번 출연하면 7만 원 받았을 때니까. 초예요, 저는요. 초였어요? 네, 네. 굉장히 큰 돈을 받으신 그 거네요. 80년대 초. 그럼 한 달에 뭐 야간 뭐 업소다 업소. 뭐다 해서 얼마 정도 버셨어요? 한 돈 1,000만 원 정도. 네. 그때도 이쁜 애가 나오면 왜 좀 가격이 높잖아. 그리고 그 아줌마들이 에어로빅 좀 가르쳐 달라고 또 줄을 많이 섰었다면서요? 네. 이제 그게 이제 80년대 초인데요. 그때 그 에어로빅이 한참 붐이었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에서 저희 선배가 그 운영하는 에어로빅 센터를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방송 없고 이럴 때는 두 파트를 띄었어요. 그럼 한 파트당 또 돈을 줘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거기 엄청난 돈을 버시면서 젊은 나이에 인기와 명성과 부를 얻으셨는데 정말 생활 수준이 조금 남다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렇죠. 뭐 거의 제 뒤는 돈을 흘리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뭐 공연 이상 한 벌 값도 굉장했었다면서요, 그 당시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잘 글쎄요,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브랜드 이제 명품으로 이제 보통 드레스 하나에 뭐 100만 원 이상짜리 있고. 그때 당시에. 네. 큰 돈이에요. 네. 그때 비싼 그 거죠. 당시에 100만 원, 뭐, 드레스 이렇게 사 입었잖아요. 100몇십만 원 이러면은 전세값 하나씩 주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하고는 그게 행복의 기준이 그 어린 나이에도 어디가 이런 게 다 이렇게 좋은 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막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품에 이런 걸 막 휘감고 쓰셨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셨나 봐요. 그럼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그 당시에 그 황금기 시절에 생방송 도중에 사라진 갑자기. 사건이 생기고 갑자기 그래서 정말 많은 억측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때가 그 MBC였죠. 그것도 이제 MBC 리포터를 하기로 했는데 정초에 생방송을 잡아놓고 그냥 제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발됐다고. 생방송을 네, 그래서 뭐 그렇죠. 그때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네. 어떤 사람은 뭐 휴고 됐다고 그러는 사람. 그때 뭐 기사 나고 난리 났었죠. 네, 그래서 뒤에 누가 있지 않냐, 네. 뭐 이런 걸로 뭐 네. 납치되고 네. 아니면 애인 따라 도망갔나. 사실 그러거든요. 이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녹화 프로그램도 아니고 생방송에서 사라졌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내가 아예 이제 여기를 떠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순간적인 건 아니었네요. 그럼 그래 난리가 났다니까. 난리 나지.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죠. 네, 그게 이제 제가 한 번 출가, 두 번 출가, 세 번째 그랬거든요. 처음이 아니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가까운 데로 가니까 저희 속가 보살님이 쫓아오셔서 잡아가니까. 네, 그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먼 데로 갔어요. 이제 소문에 저 3호곡 부르는 가수가 저 가수가 지금 저기서 중됐대.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저희 그 속가 보살이 쫓아와서 이제 저를 또 이제 또 데려갔어. 당시에 끌고 간 거죠. 예. 그때 저희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풍요롭지가 못해서 제가 이제 책임을 졌었어요. 가장 노릇을 하셨었군요. 예. 그래서 무언이라도 불러준다고 이제 그때부터는 가발을 쓰고 이제 노래를 또 했습니다. 아, 머리를 한번 깎으셨었군요. 네. 예, 2번이나 그렇게 하고 3번째 그랬어요. 다 깎으면. 예. 그래서 이제 3번째 정말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예, 간 거죠. 미국 간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까지 이제 공항까지 가족을 나오게 했죠. 네. 그래야 이제 믿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나오게 하고 이렇게 뒤를 보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이때다 빠이빠이 하고 얼른 다시 고속 터미널로 왔지. 네.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친구들 가는 거 보고 나서. 네. 이제는 정말 먼 데로 간다 그러고 지리산 속으로 이제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예. 네. 그때는 못 찾으신 거예요. 아, 그때는 한 7년간 저를 못 찾았죠. 정말 깊게 이제- 들어가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궁금해요. 갑자기 왜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공허해요. 그리고 이 돈이 많이 있으면 뭘 하나. 그리고 이제 집에를 들어가면 그 텅 빈 그 아파트를 보면서 나 혼자 또 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사우나를 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목욕탕을 가면 그 머리를 비누 버금으로요. 이렇게 착착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고 미래의 내 모습은 이거야. 그때 벌써 네. 정말 이건 아니다.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출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3번째 그렇게 나가셨을 때 역시 어머님께서 좀 많이 찾아다니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그 조계사 인사동 네. 쪽에 나가서 늘 계셨대요. 몇 년을. 아유.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법복을 입고 지나가면 그 스님을 잡고 저희 딸 이런 분인데 이런 사람인데 찾아달라고 이제 어느 스님께서 보살님 딸은 마음 공부하러 떠나신 스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셔서 이러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안 다니시고 정말 이제 그 집에서 기도만 하셨다고 그러세요. 궁금한 게요. 네. 대개가 뭐 인기가 한참 막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속이 너무 허하다, 너무 미다. 뭐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돼야 돼. 뭔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이제 그 당시는 연예인들이 다 그 야간 업소를 이제 사실은 뭐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거칠죠. 거칠죠. 거기서 엄청 팀장님 거칠죠.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야간 업소를 이제 여기저기 이제 뛰다 보면 비싼 양주를 시켜서 놓고 거기 지배인한테 저 가수를 좀 불러달라. 금자리 앉혀달라.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서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죠. 네. 가서 인사도 하고 그러셨어요. 인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지배인 분이 좀 자기 업소를 위해서 해달라. 대신에 앉지는 말고 서서 인사만 하고 가셔달라. 근데 또 가면 또 잠깐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잠깐, 뭐 이렇게 바빠, 잠깐 앉아 술 한잔하고 가. 이제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어떻게 그쵸?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렇게 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런 야간 업소를 가면은 거기 깍두기 머리 하신 분들 이게 더 거친 분들도 굉장히 있으면은 아니, 근데 그 진짜 난감한- 조직폭력급 때문에 굉장히 공포에 네. 떠셨던 적도 있으시대요. 왜냐하면 또 이제 그런 경우는 막 화장실에까지 쫓아오고 그건 술고요. 실제로 조직폭력배한테 납치당했던 적은 없으세요? 뭐 아무튼 거의 납치 수준까지 갔다가 다시 또 정말 오고. 다시 돌아오시고. 네네. 정말 징글징글 하셨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 매일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아니, 그러면 그런 힘든 일 말고도 제가 듣기로는 대기업 공연 같은 것도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는데요. 기업에서 사실 외국 바이어들도 많이 올 텐데. 네. 그때는 이제 가수니까 노래를 하게 노래하시고. 됩니다. 네, 노래를 하게 되면, 잠시만 좀 와서 좀 앉아 있어 주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것도 이제 저에게는 좀 마음이 안 내켰어요. 어떤 연예인은 연예인, 어떤 예술성으로, 그리고 노래만 좀 깔끔하게 부르고 좀 내보내줬으면 좋은데. 그렇죠.
꼭 옆에 앉기를 원하고. 앉으라 그래요. 돈을 유혹하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때만 뭐, 해도. 돈, 권력. 그 청와대도 사실은 가서 노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그때 당시로는 청와대에서 연락 오면 무조건 가야 됐던 시절 아닙니까? 네. 아, 근데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예, 가긴 했어요. 해서, 이제 가서, 역시 거기도 이제 미리 가기 전에 모든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게 돼서, 교육을 받고 바리케트를 거쳐서 그 영빈관 안까지 가게 되죠. 가서도 또 교육을 받습니다. 무슨 교육이에요? 어떤 예절 교육이요? 예절 교육이죠. 뭐 인사법이라든가 이런 건가요? 해라. 그 뭐 하라고 그래? 주의를 줘요? 그러면 교육이? 뭐 호칭 뭐 이런 건가요? 예, 각하. 예, 쳐라. 각하. 뭐 각하가 한 잔. 수저 들기 전에 먼저 들지 마라. 뭐 이런 거. 아 진짜. 그리고 김학래 씨도 교육 받아보신 적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꼬리를 물건으로 주지 마라. 말 대꾸 하지 말아야 되지. 왜 쓸데없이 끼어들어서 하지 마라. 다 끝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해라. 뭐 이런 매너. 그리고 또 이제 당시에 이제 각하님께서 저런 가수는 키워야 돼. 이 말 한마디면 다른 가수는 두 곡만 부르는데 저희가 세 곡을 부르게 돼요. 왜냐면 각하가 박수를 치면 원하시니까. 저는 더 또 앵콜을 받아서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곡을 더 했다는 걸로 또 연예인들끼리도 또 힘들어했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네. 그러면은 내가 언젠가는 출가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정말 남자친구하고 연애도 좀 한번 해보고 뭐 데이트도 해보고 이런 걸 다 해보고 출가하신 건지. 좋아하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지 그게 나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없었어요. 어머. 그래요? 그때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예, 한창 나이 없었어요. 20대 때. 없었, 왜냐하면 우리 여기 그 현미 선생님이 호살님이 계시지만 저 어려서 뵀기 때문에 없었어요. 저는 10몇 살에 뵀고 또 그때 연습할 때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봉조 선생님하고 연습을 또 했어요. 근데 그게 이봉조 몇 살 때예요? 이 선생님하고 연습할 때가? 그게 19, 20살 때니까요. 내가 봤을 때가 왜냐면 19, 20살 19, 20 때예요. 때 봤어.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딸이라 그랬다. 딸이었어요. 제가. 아빠 그랬다고. 네. 그래서 그 이봉조 선생님이 야, 저 노래하면 잘하겠다고. 그래서 저를 그 꽃밭에서라는 노래 있죠. 정은희 씨가 부르셨어요. 네네. 그걸 제가 불렀어요. 그랬나? 네, 그래가지고 그 아마 이봉조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딸로서 정말 병수발을 그 책이라는 책을 다 봤어요. 당뇨 고혈압 책을.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야기 좋으시다니까 하세요. 뭐 미꾸리까지 이제 미꾸리 있죠. 이렇게 미꾸라지. 미꾸라지. 네. 그 이제 여기 그 색스폰을 그 당시에 부르시면 입이 이렇게 돌아가셨어. 이렇게 해서 바람이 새신다고. 2번 돌아갔어. 그러시면서 그때 우셨어요. 그렇다고 얘가 안 오나. 그러니까 현미 이제 선생님을 막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 예, 나를 안 찾아와. 그래서 못 이렇게. 갔어. 미국에 있는데 입이 돌아갔다 그러더라고. 그때 어떤 쇼크로 인해서 난 알지 우리나라로. 아는데 그 쇼크로 인해서 한데 고려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5년 동안을 내가 정말 편지도 안 받고 안 보다가 하나님 만나면서 나 찾아갔어요. 갔더니 할아버지가 된 거야. 알잖아. 아래 왜 틀리다 했고 혼자서. 예, 맞아요. 그래도 우리 굉장했어요. 이렇게 예. 딸 같은 옆에서 식이요법 다 해서 밥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게 난 너무 고맙더라고. 난 너무 고마웠는데 또 누구로 인해서 상처를 좀 받았어. 우리 근데 경례. 사실은 그렇게 딸처럼 하셨는데 그런 세간의 그런 오해가 좀 있었잖아요. 그 양반이 내가 돌아가시 전에 자주 이렇게 애들하고 왕래하면서 반찬 돼서 보니 연락하면서 많이 아주 딸같이 날 많이 챙겨준다.
나보고 고맙다고 그렇게 어린 게 그렇게 어리고 어린 그 딸 같은 딸도 몇째 딸로 손녀 같은 딸인데 얼마나 고마워. 아빠 하면서 나도 만약에 그런 작곡가가 있으면 아빠라고 내가 다닐 수가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나는 혹시나 우리 경미 양이 그 상처로 인해서 혹시나 그렇게 안 됐나 나는 그 생각도 했다고. 오히려 현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갔을 문제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 표현 선생님을 좀 오해를 해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받았겠지 안 받을 리가 없지. 네. 많이 네. 받았어. 네. 좀, 그런 참 구설이, 왜냐면 작곡가하고 가수는 늘 이걸 또 연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연습하는 도중에 좀 힘들었고. 알아. 네, 난 그래. 알아. 난 알아.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너무너무 그때는 많이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그럼 실제로 찾아오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때 아주 혼난 일도 있었고 그랬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순간 하늘나라에서 지금 내려다보면 얼마나 안 됐고 마음이 아플까. 난 지금도 괜히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 양반이 내려다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렇게 어린 게 새싹 같은 정말 키웠던 내가 볼 때 그냥 생머리 이렇게 메고 바짝 붙는 이렇게 판타롱에다 그렇게 입고 그러고 얼마나 발랄하고 그랬던 우리 경미 양인데 이제 보현 스님이 됐잖아. 두 분이 만난 게 대찬 인생에서 20년이 넘었습니까? 넘었지. 26년 만에. 20 벌써 무슨 예, 예. 5, 6년, 87년. 7년. 87년 이후에 처음 만나셨어요. 처음 이제 그 세 번. 스님 된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하실 말씀이 많으시고 아니, 그래서 사실은 혼자서 그때 그렇게 그런 거 뉴스를 듣고 혹시나 그런 상처가 여파가 되질 않았나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딸도 몇째 딸이야. 우리 큰애가 54살이고 작은애가 50살이니까 그러니까 아유 저 어린 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혹시나 그런 마음도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세상의 걸 다. 네. 그러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스님이 됐기 때문에 그 스님에 대한 그 이력을 또 맞추어야 돼요. 해서 이제 하면서 장애우들과 인연이 또 제가 또 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장애우를 가진 친구들하고 같이 그 천안의 폐교에 제가 자리를 잡게 돼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애우들을 이제 돌보시면서 사셨는데 쭉 네. 그것도 쉽지만은 않으셨다면서요. 아유, 어렵겠지. 아이고. 한숨부터 나오시네요. 예. 참 정말 참 삼재팔란 관제부서 우한질병이라고 정말 저는 진짜 너무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제가 아기들하고 또 이제 미혼모 아기까지 제가 이제 같이 있었어요. 장애우만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니시군요. 네.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미혼모 아기가 배가 볼록해가지고 아주 그냥 톡 튀어나와가지고 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순천향병원에 수 간호사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유는 잘 타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유를 계속 주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배가 볼록 나왔는데 아기를 어떻게 우유를 계속 주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빨리 우유를 주세요. 배 터져서 죽은 애 없어요. 예, 우유를 빨리 먹여야 된다고 신생아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아기가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은 배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사실 네. 경험이 없으시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늘 배가 그렇게 볼록해야 된대요, 아기들은. 네, 낳자마자 그렇죠. 네. 그리고 아기를 낳아보신 적도 없으시고 예. 전혀 키워보신 경험이 없으시니까. 예. 아이고. 진짜 아무튼.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아이들을 돌보셨네요. 예. 그 구설수에 오르신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아기는 힘든 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렇게 산에서 묻혀 있다가 이렇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예. 이제 장애로 받은 그런 아이인데 그런 아이를 제가 잠깐 그 슈퍼를 간 사이에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런 아이를요. 근데 이제 그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대소변을 이렇게 받쳐서 밑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누가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 동네 남자가요. 뭐야. 잠깐 빈 사이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경찰에 제가 이제 관리소홀로 제가 이제 와서 이제 가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보호자니까. 네, 제가 이제 당시 보호자였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스님은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애들을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원치 않는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미혼모 애기하고 장애우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제 미혼모 애기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프레벨이라는 교재로 이제 제가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그 카세트에다가 넣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듣게 시켜요. 근데 이제 장애 방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못 하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못 알아듣고. 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봉사 활동하러 오셨던 분 중에서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자기 눈에는 차지 안 했던 거예요. 장애우 방에 신경을 그렇게 더 써줘야지 왜 미혼모 애기들한테 신경을 더 쓰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장애우 한 명에 3명은 붙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설명을 해도 그게 그 당시에는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힘든 그동안 26년 동안 이제 방송을 완전히 떠나셨고, 근데 이 대찬이상이 나오신 게 세상과 소통을 하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나오셨는데,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좀 아이들 때문에라도 지금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폐교를 입찰을 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해서 정말 내가 그 대중에게 나가서 무엇인가를 내가 경제적으로 좀 벌어서 우리 그 정말 사회에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된다면 그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에 큰 용기를 열심히 포교를 하겠다고 네. 생각을 하셨다고 네. 하는데 노래를 다시 네. 하신다는 거 앨범도 내신 거예요? 네, 그 제목이 무생화예요. 무생화? 무생화. 그러면 기왕 나오셨는데 우리 스님 찬물가 한번 들어볼까요? 명사심이 대단하야 꽃진다고 서로 말아 명년 3월 봄이 오면 연가시 피련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한 조각 든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 이슬이라 공수래 공수고 노래 들으면서 눈물이 애경이 씨도 그렇고 다들 그냥 이렇게 촉촉하게 눈시울이 저어지고 심장을 이렇게 막 이렇게 파고드는 것 같이 그래요. 왜 입을 못 담으세요, 선생님? 아니,
참 그 노랫말이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얘기잖아요. 공수래 공수. 한문 왔다가 가사가 얼마나 슬픈지. 지금 보현 스님이지만 난 자꾸 경미양이 옛날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 귀엽고 발랄한 그 모습을 비교하니까 정말 보현 스님이 어쩌다 이렇게 정말 출가를 해가지고 그 화려했던 그 시절을 다 그 어린 나이에 예쁜 모습 다 없애고 그러나 노래는 역시 타고난 그 목소리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 부르고 그래요. 너무 슬프네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원하지 않았던 노래라면 이제는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 위해서 정말 원하는 노래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계획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콘서트도 하신다고요. 정말 그 불우한 이웃과 함께 예 그들을 위해서 제가 힘을 쓸 수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어떤 그러한 마음에 각오를 해서 제가 이제 가을에 콘서트를 할 건데요. 그때들 좀 와주세요. 내가 또 콘서트 또 나가서 그러니까요. 또 도와줄게. 예. 내가 또 기꺼이 가서 도와줘야지. 우리가 이 삶은 불확실합니다. 죽음은 확실하죠. 여러분 모두 마음 공부해서 즐겁게 이웃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박종팔 선수가 텔레비전에 나오면은 여자들도 그리고 게임이 시원하잖아. 방금 전에 할 때 1억 5천을 내가 받은 돈이니까 1억 5천이요? 그때 그게 이제 시합만 있으면은 땅을 갔죠. 그 돈을 은퇴하실 때까지 모으신 돈이 한 90억 좀 됐죠. 90억. 한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이 자리에 안 났겠죠. 하나도 없어요? 뭐 국회의원이에요. 말 버튼 책임지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래요. 지가 아도 다 줄 줄 알았죠, 나는. 참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합병이 와버렸더라고요. 당뇨, 심장, 뇌졸중. 뇌졸중. 딱 하나 뵙겠더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서 뭐하냐. 그래서 수락산에 제가 어떡해. 부인 나오시니까 그냥 얼굴에 한방울을 활짝 피셨어요. 나중에 웃었다면 내가 이 자리 없죠. 바위 5군데를 파놓고 떨어질 것만 생각했었다.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구원 같은 존재. 계시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무 제가 오래간만에 이게 이제 카메라나 방송에 오니까 좀 마음도 괜히 이렇게 찡하고 그러네요. 누구나 다 뭐랄까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고통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베풀었을 때 더 건강한 삶을 살지 않느냐.